어떤 국민도 김건희 여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의 행태를 싫어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분노하는 겁니다. 누가 걱정을 합니까? 누가 이 받은 것을 걱정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이미 지나갔는데. 물론 국가 안보적인 측면이랄지 보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큰일이 났다. 근데 그거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고 사저 논란이 있을 때부터 사저에서 저렇게 왔다 갔다 출근하는 게 옳느냐.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이 명품백 수수 논란은 뇌물 수수와 같은 명품백 수수의 논란은 국민들이 그런 작태, 행태를 뇌물 수수하는 거를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한다고요. 걱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걱정을 해요, 누가? 누가 뭘 걱정을 해?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네? 누가 뭘 걱정을 하냐고. 네. 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뭐가 유감스럽고 뭐가 걱정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행태를 싫어하는 거라고요. 그런 행태에 관해서 분노하는 거라고요. 게다가 하나 더 사과도 안 하는 대통령의 행태에 관해서 더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 싫어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 걱정을 합니까? 언론들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언론의 사명입니까? 뭘 걱정을 해요?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 네.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 제가 KBS에 대해서 우리 박장범 우리 앵커 또 아시잖아요. 또 박장범 앵커하고 박장범 앵커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서로 대면대면해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려면 작은 파우치에 네. 대해서 물어보려면은 앞에 뭐 김건희 여사하고 뭐 부부싸움 했느냐 뭐 이런 걸 네. 물어보던데 그런 걸 물어보지 말고 뭘 물어봤어야 됩니까? 이거 어디냐를 물어봤어야지. 어떻게 됐느냐, 돌려줄 거냐 이거를 물어봤어야지. 이거를 안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KBS 우리나라 사실 언론을 대표해서 KBS 뉴스를 진행하는 공영방송 KBS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질문을 메인 뉴스 하는데, 앵커잖아요. 네. KBS 네. 얼굴이란 말이에요. 네. 모든 기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대통령한테 기껏 질문하는 게 부부싸움 했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난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분노 미터가 좀 차시었는데, 근데 아무튼 아까 하던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네, 한 가지만. 네. 또 화내 봅시다. 또 몰카 공작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론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몰카 공작이라고 이런 식으로 검사 출신들이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규정을 하는 거는 권력이 규정을 하는 거에 관해서는 의무를 좀 가지세요. 무엇을 위한 몰카 공작이었습니까? 라고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이 한 겁니까? 그럼 북한 사람들이 한 거면 끝까지 진실을 한번 밝혀봅시다. 무엇을 위한 몰카 공작이었습니까? 몰카 공작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김건희 여사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그리고 최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까지 개입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디올백을 사서 들고 한 번 더 가서 그걸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비슷한 말이 나왔잖아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본인이 마치 뭐라도 되는 양? 그 관련해서 자기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사람들에게 폭로하게 한 몰카 공작이었어요. 잘못됐습니까? 그 행위나 수단에 관해서는 저널리즘 쪽으로 갑론을박할 수 있겠죠. 그럼 목적이 잘못됐습니까? 이게 북한의 어떤 공작이면 그걸 밝히세요. 관계 당국이 그걸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빨리 알려줘요. 좀 이제 박장범 씨가 그걸 물어봤어야 됐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이것도 뭐라 그랬냐면 김건희 여사랑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가 아니라 국정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인 대화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에 가면은 뭐 대화할 시간도 없고 하지만 그런데 많이 얘기합니다.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KBS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재밌는 칼럼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 얘기를 오늘 하다가 막 이제 오늘 진행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네. 지금 막 얘기하면서 네. 순서가 다 뒤집어졌어. 예, 근데 이거 근데 칼럼을- 중요해 이거. 칼럼을 얘기하려고 제가 네. 계속 얘기를 동아일보의 이 칼럼은 네. 아주 백미입니다. 그래서 네. 제목이 이진영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쓴 칼럼인데 푸틴도 4시간 생방송 기자회견 했는데라는 제목이에요. 푸틴도 4시간 기자회견을 한다. 그렇죠. 생방송으로. 그러니까는 요 제목에 담긴 의미는 기자회견을 왜 안 하고 이걸 녹화 방송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 확인을 해보니까 심지어 독재국가,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도 하더라도 녹화를 하더라도 신년사를 1월 1일 날 녹화해가지고 그날 오전 바로 오전 9시에 바로 내보내더라. 심지어 푸틴은 4시간 생방송으로 내외신 기자 600명을 모아놓고 하더라. 거기서 심지어 대선 출마하지 말고 젊은이에게 양보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근데 거기보다 제가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영방송과 달리 정권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공영방송 KBS가 대통령실이 원한다고 녹화대란 방식을 수용한 것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공교롭게도 녹화대란 결정이 공개된 1일 KBS가 이달부터 시행한다던 수신료 분리징수를 갑자기 유예한다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7,020억 원이던 수신료 수입이 4,407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인건비 1,100억 원을 삭감한 긴축 예산안을 의결한 지 하루 만이다. 야, 공교롭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사실은 요 날부터 이게 인건비 삭감하기로 했고 그 다음부터 일종의 요 인건비 삭감하는 걸 전제로 한 경영 체제로 막 돌입을 해가지고 예. 다들 이제 기자 직군이든 PD 직군이든 이제는 수신료 징수하기 위한 대로 다 가가지고 징수 업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됐어야 되는 건데 뭐 이 업무들은 일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제를 지금 갑자기 이 홀딩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게 왜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이분은 제기한 거예요. 혹시 공영방송이 예, 아니고 관영방송이 되면 수신료 계속 걷게 해줄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선수들끼리 하는 말로 소위 엿바까 먹었다는 엿바까 얘기야. 먹었다. 홍보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과연 윤석열 정권이 KBS에 대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서 타격을 입혔지만 그거를 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한전이랑 이렇게 저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좀 사실상 무기한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예하는 쪽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결정할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KBS가 분리징수 결정을 했어? 대통령실이 여론이 이러니까 분리징수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봐주십시오. 이렇게 사실 우회적으로 거짓말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KBS는 그 과정에서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어. 근데 시행 유예는 KBS가 결정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동아일보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네 보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